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교 응용생물학과에서 식물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래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좀 재밌는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요. 식물도 사실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식물도 바이러스에 걸린다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바이러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그리고 이 식물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바이러스는 많이 없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지만 이 바이러스는 우리 주위에 항상 많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우리가 힘들어 했을 때 사실은 작년이죠.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내용을 좀 발췌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수많은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바이러스, 즉 6,828종이라고 하는데요. 약 7,000종에 대한 바이러스 중에 한 종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바이러스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러스는 우리 주위에 항상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요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 생물학적 특성에 대해서 많이들 직간접적으로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대중 매체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는 기주, 즉 숙주가 있어야지만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인체, 그죠? 사람에 침입하는 바이러스를 인체 바이러스로 보통 얘기한다 그러면 식물에 특이적으로 감염하는 바이러스를 우리는 식물 바이러스, 그 다음에 어류에 피를 주는 바이러스를 어류 바이러스, 그 다음에 동물 바이러스, 모기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수많은 기주, 숙주에 따라서 바이러스의 분류가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는 많은 이 바이러스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생명과학 관련되어 있는 저널을 보시다 보면은 셀이라는 저널이 있는데 굉장히 좀 위상이 높은 저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셀이라는 저널에서 하나의 어떤 그 연구 보고를 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물, 그러니까 해수를 포함해서 지구상에 있는 이러한 물에서 10의 30승 이상의 박테리아 파지 입자들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그 이상의 많은 바이러스 입자들이 물에 많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 질환을 야기하는 HIV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우리 지구상에 10의 16승 이상 바이러스 입자들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듯 지구상에는 수많은 바이러스가 존재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저희가 많이 힘들어하고 하고 있지만 예전부터 이 바이러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함께 공존을 했고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우리 인류가 많이 힘들어했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HIV, 그 에이즈를 우리가 보통 야기하는 그 HIV 바이러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해서 2014년도 아프리카 지역에서 좀 많이 그런 전파된 에볼라 바이러스도 있었고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메르스 바이러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교과서나 아니면 문헌을 찾아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발견된 바이러스가 동물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식물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전 세계 최초로 보고된 바이러스였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사상으로 보면은 우리 인류와 함께 공존했고 힘들게 했던 그런 어떤 바이러스들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도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들은 여러분 요즘 최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바이러스 입자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거나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봤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물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나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그 바이러스 입자 모양이 조금씩은 다 다르게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왼쪽에 보이는 막대기 모양 같은 이런 바이러스는 대표적인 식물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입자 모양이고요. 나머지 바이러스 같은 경우 동물이나 인체 감염을 주는 바이러스라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보이는 이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이 최근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바이러스 입자 모양이라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안쪽 내부에 바이러스의 입자가 있고요. 바깥에는 이런 멤브레인으로 감싸져 있고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스파크, 그죠? 바깥에 단백질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식물 바이러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바이러스들의 특성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여러분 메뉴의 고추고요. 그 다음에 담배고, 그 다음에 콩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뭐 최근 들어서 주말 농장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뭐 밭이나 논이나 사실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밖에 나가 보시면 여러 가지 식물들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바이러스들의 병증들이 사실은 많이 관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본적인 어떤 단위 생물과는 다른 어떤 그런 세포, 비세포성 어떤 병원체라 보시면 되고요. 기주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숙주, 살아있는 숙주에서 꼭 증식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일반적인 핵산, 유전 물질이 핵산을 갖고 있는데 DNA나 혹은 RNA 둘 중에 한 형태의 핵산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바깥에는 항상 외피 단백질이라는 유전 물질을 감싸고 보호해주는 그런 외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뭐 동물 바이러스보다는 조금 더 사이즈가 작은데요.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이 되고 일반적으로 광학현미경으로는 관찰이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식물 바이러스 구조를 보시면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이 그림은 담배라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담배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많이 하지 않지만 미국 같은 곳에는 담배를 많이 재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담배 식물이고요. 여기 보시는 이런 병증들이 바로 바이러스 감염되는 부위라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을 저희가 확대해서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 입자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기 모양 같은 이 바이러스 입자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 바깥에는 바이러스의 어떤 단백질, 그죠? 딱딱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안쪽 내부는 바로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인 핵산, 그 중에서도 이 바이러스,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에서는 이 RNA, 핵산 유전 물질을 갖고 있는 형태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듯 바이러스는 여기 보시면 DNA 바이러스냐, RNA 바이러스냐, 유전 물질에 따라 다르게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 이 바이러스마다 바이러스 갖고 있는 구조, 그죠? 형태적으로 조금씩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물 바이러스의 전반적인 형태를 이제 보여드리면 막대형 형태의 바이러스 입자가 있고요. 사상형, 실처럼 생긴 바이러스 모양도 있고 구형을 띠고 있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구형들이 입자들이 두 개가 붙어서 있는 쌍둥이 구형 바이러스 존재도 하고요. 그다음에 외막을 갖는 구형, 그죠? 바이러스 입자 바깥에 막으로 감싸져 있는 이런 바이러스 입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상형을 띠고 있는 바이러스도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듯 바이러스는 식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속마다 여러분 종이나 속 분류 체계를 보시면 속마다 조금씩 다른 바이러스의 입자 형태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여러분 이제 RNA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DNA 바이러스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이 식물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대부분 DNA 혹은 RNA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 유전 물질의 형태, 다시 말하면 외가닥이냐 겹가닥이냐에 따라서 싱글 스탠드 혹은 더블 스탠드의 RNA냐 DNA에 따라서 유전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어떤 이 게놈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일반적으로 식물 바이러스는 동물 바이러스는 다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보통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인체에 전파가 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식물 바이러스는 사실은 식물의 구조상 호흡기, 우리 같이 호흡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식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처를 통해서 식물 체내에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한번 전파가 된, 도입이 된 이 식물 바이러스는 쉽게 복제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염되어 있는 세포에서 다른 건강한 세포로 이동을 하게 되고, 조직을 통해서 물관, 체관을 통해서 다른 건강한 식물 잎으로 이동이 이루어져서 이 식물 자체는 이제 병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이나 어떤 인체 바이러스와는 다른 독특한 어떤 이 생활사를 갖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경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역학조사 같은 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식물 바이러스도 이 전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식물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상처를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접목이죠. 특히 이제 묘목 같은 나무 같은 경우는 접목을 붙여서 나무를 이제 만드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접을 붙였을 때 바이러스가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구근류, 그다음에 종자나 화분, 그다음에 토양 미생물, 그다음에 매개충인 해충을 통해서 많이 바이러스가 전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식물 바이러스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식물 바이러스는 해충, 특히 이제 진딧물이나 매미충과에 속하는 해충이나 온실가루위, 가루깍지벌레, 총체벌레나 응애와 같은 이런 해충을 통해서 감염되어 있는 식물체에서 다른 식물체로 이동되어진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식물 바이러스의 병증은 여러분들이 아마 주말 농장이나 뭐 밭이나 논을 가보면 이런 다양한 병증들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뭐 궤저 현상이나 모자이크 이런 다양한 형태의 병증들이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나타나는 유관적으로 나타나는 병증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병증들이 보이시면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아하, 이 식물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식물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병증들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식물 바이러스 중에서 최근 들어 국내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세 종에 대한 바이러스만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두곰보병이라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사실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만큼이나 우리나라의 그죠, 특히 이제 핵과류, 그죠, 복숭아나 자두 이런 핵과류에서 가장 큰 문제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내 검역적으로는 금지 병원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병원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두곰보병을 일으키는 플럼팍스 바이러스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PPV라는 바이러스는 국내 현재는 보고가 되진 않고요. 한번 감염이 되면 이렇게 과실이나 잎에 그죠 링을 띠는 이런 모양의 병반이 생기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사실은 3년 전인가 4년 전에 문제가 한번 됐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바이러스를 박멸을 해서 지금은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라고 있어요, 여러분.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토마토나 고추 이런 가지과 작물을 여러분들이 이제 노지 재배라고 하죠. 바깥에 이제 재배를 하시게 되면 거의 90% 이상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실이나 잎에서 보시면 이렇게 반점이 나타나고 위조 같은 이러한 병증이 나타나는 이런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게 이런 병증을 나타내는 바이러스가 바로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 TSWV라는 바이러스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감염이 되면 90% 이상이 폐사율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많은 농가에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 피해를 받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다른 바이러스는 토마토 황화 잎말림 바이러스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이러스는 2008년도 경남 통영에서 처음 보고가 됐고요. 이 토마토 재배 지역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이 병증이 잎이 황화 현상을 나타내게 되고 바이러스가 이제 약간 위축되는 그런 바이러스 병증을 보이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담배 가루위 하얀색 여기 오른쪽 보이는 요게 담배 가루인데요. 요 담배 가루위를 통해서 다른 식물체로 전반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세 종, 뭐 제가 더 많은 식물 바이러스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요 세 종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아열대성 작물에서 새로운 바이러스 병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기후의 온난화를 통해서 제주도, 전남 지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재배하지 않던 아열대성 작물을 많이 재배하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패션 프루트나 파파야, 망고, 뭐 바나나 당연하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다양한 아열대성 작물들이 많이 도입이 되면서 이 관련돼 있는 국내에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은 다양한 이 아열대성 작물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 피해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아열대성 작물에서 발생하는 이런 바이러스들이 국내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까지 이런 식물 바이러스들이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문제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저는 요즘에 많이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런 식물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어떻게 우리나라에는 국내에 없던 바이러스가 어떻게 국내에 유입이 됐는지 사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궁금증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지만 한번 바이러스가 감염 발생이 되면 그 바이러스의 전파가 어떻게 되는지 경로를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잖아요. 역학조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식물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식물 바이러스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역학조사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전파가 돼서 우리나라에 유입이 됐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물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가 되고 어떻게 검출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물 바이러스 하면 당연히 식물에만 국한돼서 병이 나고 식물체로만 다른 건강한 식물체로만 전반이 된다라고 전파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좀 다른
경우가 요즘에 많이 보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토마토 케찹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드시는 이런 가공식품, 그러니까 식물로 과실이나 식물로 기반된 어떠한 가공식품 이미지고요. 두 번째는 곤충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동물 혹은 인체 세포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런 곳에서도 식물 바이러스가 많이 검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검출된다는 건 뭐냐면 이 검출된 바이러스가 다른 곳으로 전파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한 예를 들어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 곤충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들의 목록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밑에 보시는 그림은 소나 양이나 쥐, 박쥐에서도 식물 바이러스가 많이 검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는 거 보시면 이게 사람 인체 구조죠. 사실은 이 침샘이나 폐, 그다음에 장내에서도 다양한 식물 바이러스가 존재를 한다라고 많은 보고가 요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런 다양한 어떤 매개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곳에서 이걸 예상치 못한 식물 바이러스들이 많이 검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실험을 저희가 연구실에서 수행을 했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좀 심도 있는 연구라기보다는 좀 재미있는 실험을 우리 학부생들하고 한번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시중에 파는 고추장입니다, 여러분. 고추장 여러분 많이 드시죠, 그죠? 이 고추장에서 우리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고추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 바이러스가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중에 파는 5개 브랜드 고추장을 저희가 구매를 한 다음에 이 고추장에서 저희가 핵산을 추출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코로나 우리 확진 이런 검출할 때 진단할 때 많이 활용하는 PCR 방법을 이용해서 기존에 고추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존재 여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결과를 제가 얻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바이러스 입자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PCR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검출해 봤더니 진단이 돼요. 바이러스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들 바이러스 고추장을 저희가 희석을 한 다음에 식물체에다가 접종을 했어요. 그냥 발랐습니다. 옆면에다가 발라서 이 바이러스가 정말 병원성이 있는지를 봤는데 이 식물들이 병이 나요. 병이 난다는 뜻은 뭐죠, 여러분? 이들 바이러스가 병원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먹는 가공된 그런 고추장이나 된장, 파스타 소스나 그런 소스들에서도 바이러스들, 즉 병원성을 띠고 있는 식물 바이러스들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좀 독특한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또 다른 쪽으로도 좀 많은 또 요즘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런 가공식품에서도 식물 바이러스, 특히 병원성을 띠고 있는 식물 바이러스가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다른 재미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게요, 여러분. 이건 한 몇 년 전에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근데 이 그룹에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사람의 장내 미생물, 여러분 요즘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TV를 통해서나 아니면 홈쇼핑이나 여러 가지 요즘에 약을 많이 판매하는 그런 곳에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한 약을 개발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다가 이분들이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장내, 그러니까 우리 인체 내부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하다 보니 인체 바이러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험을 해봤더니 장내에는 예상치 못하게 식물 바이러스 관련 염기서열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하나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PMMOV라는 바이러스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페퍼 마일드 모털 바이러스라서 고추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거의 우점하게 많이 발견된 걸 확인할 수 있고 물론 밑에 보시면 다른 식물 바이러스도 검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인체 바이러스도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되죠. 하지만 재밌는 결과는 우리 장내에 예상치 못하게 식물 바이러스가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발표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장내에서 이 바이러스가 병원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그룹에서는 이 연구에서는 이 장내에 있는 변이죠. 좀 지저분하지만 이 변을 가지고 우리가 식물체에다가 발랐어요. 발랐더니 이 식물체, 고추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페퍼에 많이 가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고추의 잎에다 접종했더니 이 식물체가 병이 발생을 합니다. 이 바이러스 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체 내에 존재하는 식물 바이러스가
병원성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인체에 감염돼 있던 이 바이러스, 다시 말하면 인체에 우리가 보독하고 있는, 가지고 있던 이 바이러스가 병원성을 띠고 있고, 그럼 이 병원성을 띠는 식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그죠? 인체가 사람이 어찌됐든 식물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사실은 이 분자생물학적으로 이제 규명한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찌보면 분자생물학과 메타지놈 분석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정말 식물 바이러스가 인체, 사람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연구 사례라 보시면 돼요. 또 다른 이 바이러스, 식물 바이러스 전파 경로입니다. 작년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많이 전파된다라고 우리가 많은 대중 매체를 통해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많이 이제 접했는데요. 식물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 바이러스도 사실은 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전파가 이루어지게 돼요. 대표적으로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은 자연 생태계에서 물을 통해서 이 식물 바이러스가 많이 전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해수,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물이든 하천이든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물을 통해서 많은 이 바이러스, 식물 바이러스가 전파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장내에 많이 존재하는 페퍼마일드 모틀 바이러스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이러스는 독특하게 전 세계 어느 지역을 가서 여러분이 지하수든 일반 생수든 폐수든 그 물을 떠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거의 이 페퍼마일드 모틀 바이러스라는 이 바이러스는 검출이 되어진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든 이 바이러스는 그죠? 물에 항상 전파돼요. 식물에 항상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희 연구실도 이 페퍼마일드 모틀 바이러스가 폐수나 이런 우리나라 물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했더니 정말 이 바이러스가 검출이 돼요. 그래서 이렇듯 식물 바이러스들이 이런 물을 통해서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든 항상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전파 요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그림은 제가 한번 문헌을 찾아봤는데요. 이런 식물 바이러스들이 물을 통해서 작물에, 식물에 이제 전파되는 그런 문헌들을 찾아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른 이제 그룹에서 연구한 내용을 한번 발췌를 해봤는데요. 폐수입니다. 폐수에서 이 핵산을, RNA 핵산을 이제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핵산에서 메타지놈 분석을 합니다. 했더니 여기에는 신기하게도 그죠? 바이러스, 식물 바이러스의 염기세혈이 많이 검출이 되어지고요. 이 폐수를 물에, 식물에다가 접종했더니 그죠? 이 병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폐수에서 검출된 바이러스가 식물에서 병원성을 띠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 폐수에 있는 바이러스들은 병원성을 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이제 이런 연구 결과가 많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식물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작년부터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어떻게 유입되는지 유입 경로를 먼저 조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다음에 어떤 단계를 거쳤죠? 바로 진단이죠. 검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식물 바이러스도 한번 감염이 되었으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우리가 경로를 파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다양한 작물들이 이 식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지를 검출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속 정확한 검출 기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진단 기법에 대해서 제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진단 기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엘라이자나 항혈청 방법을 통한 엘라이자 방법도 있고 최근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진단 그런 PCR 방법을 많이 접해봤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PCR이나 최근 들어는 실시간 이제 리얼타임 PCR이라는 방법도 존재를 하게 되고요. 좀 현장에서 조금 더 우리가 신속 정확하게 접근하고자 해서 등온 증폭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식물 바이러스를 검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초정밀 진단이라 그래서 디지털 PCR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이런 식물 바이러스를 검출하게 되고요. 메타지놈 분석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우리가 알지 못한 바이러스를 많이 검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NGS라 그래서 차세대 염기세혈 분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제 진단, 동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좀 더 현장에서 활용하고자 해서 나노포 시퀀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식물 바이러스를 검출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바이러스 검출법이 저는 좀 익숙하지만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다양한 방법이 이런 진단에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연구실도 이러한 제가 현재까지 말씀드렸던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이런 다양한 진단 방법을 모두 저희 연구실에서는 지금 다양한 식물 바이러스, 고위험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고위험 식물 바이러스를 초정밀
혹은 신속 정확하게 진단하고자 여기 언급되어 있는 모든 방법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현재 많이 열심히 연구해서 많은 진단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은 저희가 어떻게든 이게 열심히 저희가 진단법을 개발해서 바이러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식물을 키울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억제를 해서 건강한 식물을 키우는 게 주된 목표라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백신을 맞는 것처럼 식물도 사실은 어쨌든 우리가 어떤 뭐 백신의 효과든 아니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물질을 처리해서든 식물을 저희가 건강한 식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매개충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이 수입 식물이 이렇게 우리 국내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검역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기주라고 하는 잡초를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 감염 식물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대책 중에 하나가 바로 육종을 통한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을 많이 개발하는 그런 전략으로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식물 바이러스 어찌 보면 억제제, 방제제가 사실은 많이 두각을 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필요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친환경 소재죠.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친환경 소재를 개발해서 식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그런 억제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뭐 미생물 제제, 특히 이제 저희 학과나 농생명화학과, 농화학과라고 보통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우리 농생대의 이 두 개 학과에서는 이런 미생물 제제를 통해서 이런 바이러스병 제제 쪽을 많이 연구하고 계시고요, 교수님들이요. 그 다음에 천연물을 이용해서도 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물질을 많이 개발을 하고 계세요. 어쨌든 이 식물 바이러스가 이제 방제제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최근에 국내외에서 이런 미생물이나 혹은 천연물을 이용해서 약제 개발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방법도 좋은데요. 좀 더 이제 특이적으로, 왜냐하면 좀 더 이 바이러스에 특이적으로 저희가 이 억제를 시킬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을 저희 연구실에서 요즘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RNAi라고 하는데요. 이 RNAi는 RNA 인터페런스라 그래서 RNA 간섭 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RNA 간섭 작용은 어떤 RNA 몰레큘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넣어주면 그 타겟하는 RNA 몰레큘에 결합을 해서 그 부분이 인위적으로 분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억제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실에서는 이런 연구를 좀 더 차세대, 어찌 보면은 이런 좀 더 업데이트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우리가 억제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좀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타겟하는 이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이죠. 보통 RNA, 어떤 이 몰레큘을 타겟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더블 스탠드 RNA라는 이런 안정화된 RNA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나노 입자를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LDH나 키토산이나 커드란이라고 하는 이러한 친환경 제제 나노 입자를 결합을 시켜서 복합체를 만듭니다. 복합체를 만들어서 이 복합체를 이제 작물, 식물에다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RNA를 이용한 좀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제 바이러스를 억제제 개발을 요즘에 하고 있고요. 뭐 요거는 이제 연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dsRNA라는 바이러스 타겟하는 물질에다가 키토산이라는 친환경 소재를 저희가 결합을 시켰습니다. 결합을 시켜서 이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드는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키토산 dsRNA 나노파티클이라는 이런 이름을 붙여서 저희가 현미경상에 키토산의 이 RNA가 결합되어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결과를 이제 도출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식물에 이제 처리를 했더니 이렇게 바이러스가 억제되는 이러한 현상을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가 바이러스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밑에 결과는 이 바이러스 우리가 처리한 dsRNA 간섭이라는 요 내용을 이용해서 어떤 이 나노파티클과 RNA를 융합한 이런 소재를 이용해서 바이러스 억제된 연구 결과를 도출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 식물 바이러스가 어떻게 국내에 유입이 되고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해충이나 아니면 뭐 물이나 아니면 뭐 가공식품이나 아니면 동물 세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많이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바로 진단 기술 개발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이든 장기적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봐도 이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기술을 항상 업데이트 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진단이 되었으면 이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억제제 기술 개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려져 있던 저항성 품종이나 어떤 이런 방법이 아닌 조금 더 우리가 알려져 있는 조금 친환경적이고 좀 더 효율적이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식물 바이러스를 억제제 개발을 해야지 우리가 이 식물 바이러스 작물에 피해를 주는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제 전반적인 식물 바이러스 유입, 진단,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